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들으시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무릎을 탁 치며 통쾌해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조선 땅 경상도 상주고을의 어느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인공은 복순이라는 여인으로 나이 16의 시집을 와 무려 3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지낸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입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조선 후기 정조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입니다. 경상도 상주 고을에서도 깊숙이 들어간 버들골이라는 마을은 앞에는 냇물이 흐르고 뒤에는 소나무 숲이 우거진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복숭아꽃이 피고 가을이면 감나무가 붉게 물드는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던 이 아늑한 마을 한가운데에는 기와지붕을 얹은 번듯한 최씨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고개를 숙여 인사할 정도로 이름난 집안이었지만 그 안에는 겉보기와 다른 차가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최씨 집안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안주인인 강씨 할머니였습니다. 예순을 간 넘긴 그녀는 예리한 칼날 같은 눈빛을 지녔으며 마당 한가운데에 서기만 해도 온 집안 식구들이 몸을 사릴 정도로 위엄이 대단했습니다. 목소리는 어찌나 크고 날카로운지 복순아! 하고 부르면 뒷산까지 메아리가 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최씨댁 안주인 눈밖에 나면 며느리 팔자 끝났다는 소문이 자자할 만큼 그녀는 호랑이 시어머니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복순이는 인근 마을 훈장님의 딸로 어릴 때부터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처녀였습니다. 얼굴도 반반하고 손재주가 좋아 바느질과 길쌈에도 능숙했으며 성품이 워낙 온순해 화내는 법을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온순함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을까요? 16살이 되던 해, 최씨 댁에서 중매가 들어오면서 복순이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고난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훈장님은 시어머니가 드세다는 소문에 망설였지만 최씨 댁의 풍성한 예물과 외아들의 착한 심성만 믿고 혼사를 허락했습니다. 새댁 복순이가 꽃가마를 타고 최씨 댁으로 들어오던 날, 마을 사람들은 곱고 착한 처자가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할까봐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복순이의 남편 최서방은 사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나 어머니 강씨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전형적인 효자였습니다. 아내가 구박을 받아 눈물을 흘려도 그저 참으시오, 어머니 성품이 원래 그러하니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단 한 번도 아내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한 무능한 남편이었습니다. 강씨 시어머니의 구박은 시집온 첫날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순이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된장국을 끓여 올렸으나 시어머니는 국그릇을 흘끗 보더니 국이 왜 이리 짜냐? 사람이 먹으라고 끓인 거냐? 며 밥상을 밀쳐버렸습니다. 정작 국을 맛본 남편은 맛이 좋다고 했지만 그 소리에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부엌에서 홀로 눈물을 훔쳐야 했던 복순이의 앞날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 씨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심해졌습니다. 빨래를 하면 제대로 삶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고 방을 쓸면 구석이 더럽다며 꾸짖었으며 바느질 하나에도 박음질이 엉망이라며 비아냥댔습니다. 처음에는 복순이도 자신이 서툴러서 가르치시는 것이라 생각하며 참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시어머니의 매서운 말과 행동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마치 취미라도 된 듯 더욱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시집 온 지 3년 만에 복순이가 귀한 아들을 낳았을 때
그녀는 이제야 고생이 좀 끝날까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품에 안은 강씨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이놈 눈매가 영 제 어미를 닮은 것이 최씨 집안 핏줄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독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첫 아이를 낳은 며느리에게 핏줄을 의심하는 말을 내뱉은 시어머니 앞에서 복순이는 얼어붙었고 그날 밤 갓난아기를 안고 부엌 구석에서 서럽게 울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토록 복순이를 미워한 데에는 남모를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강 씨는 아들 최서방을 옆마을 재력가인 박진사의 딸 금봉이와 혼인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금봉이네 집안의 재력이 탐났던 강 씨는 금봉이가 다른 곳으로 시집가 버리자 어쩔 수 없이 훈장집 딸인 복순이를 며느리로 맡게 되었고 처음부터 복순이가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글만 좀 아는 훈장딸이 곳간에 보태줄 게 뭐가 있겠냐는 뒤틀린 심사가 매일의 구박으로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복순이가 시집 온 지 10년이 지나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어도 고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심술이 들어 이제는 복순이를 며느리가 아닌 종처럼 부렸습니다. 새벽 4시면 달이 중천인데도 해가 중천인데 자빠져 있느냐며 잠든 복순이를 깨워 일을 시켰습니다. 밥 짓기, 물 깃기, 마당 쓸기, 빨래, 밭일, 장보기까지 쉴 틈 없는 일과가 이어졌고 밤늦게 시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잠자리를 봐드리고 나면 새벽 1~2시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잠자리와 식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복순이에게 방에서 잘 자격이 없다며 추운 겨울에도 광이나 부엌 바닥에서 혼이불 하나로 버티게 했습니다. 밤 역시 식구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나 찬밥에 건더기 없는 국만을 주었으며 그조차 눈치를 보며 먹어야 했습니다. 16에 시집 올 때 그 곱던 복순이의 얼굴은 어느새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볼이 쑥 들어간 야윈 안악의 모습으로 변해버렸고 손마디는 거친 노동으로 굵어져 있었습니다. 남편 최서방은 그저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가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편을 들려다가도 어머니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듣고 나면 오히려 복순이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어머니께 혼났다며 화풀이를 했습니다. 복순이는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단순히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여나 상처를 입을까봐 그리고 가정이 깨질까봐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로 버텨낸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또 흘러 복순이의 나이 36. 시어머니는 팔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진 시어머니는 이제 아이의 방 안에만 머물며 복순이를 수시로 불러댔습니다. 물 가져와라, 등 긁어라, 요강 비워라 등 하루 수십 번의 심부름은 물론이고 밤중에도 잠을 깨워 수발을 들게 했습니다. 복순이는 하루 서너 시간의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다다랐지만 묵묵히 시어머니의 병수발과 수발을 모두 감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복순이에게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순이는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배웅하게 해달라고 시어머니께 간청했지만 강 씨는 코웃음을 치며 네가 없으면 내 수발은 누가 드냐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임종마저 지키지 못하게 된 복순이는 그날 밤 마당 한켠에서 하늘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그동안의 서러움과는 다른 무언가 결단이 담긴 차가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순이는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은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이었지만 이제 큰아들은 창가를 가고 딸도 시집을 갔으며 막내마저 20살 성인이 되었습니다. 복순이는 먼저 마을에서 가장 덕망 있는 박노인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30년간 겪어온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친정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한 한 맺힌 이야기까지 들은 박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노인은 마을 어른들을 은밀히 모아 강씨댁 며느리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지극정성인 줄만 알았지 그런 모진 학대를 받아온 줄은 몰랐다며 분개했습니다. 고을 원님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을 전체에 최씨댁 시어머니의 악행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동시에 강씨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어 자리에 눕게 되었고 이제는 정말 죽음을 앞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강 씨가 병석에 눕자 마을 사람들이 문병을 구실로 하나둘 최씨 댁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위로가 아니라 질책이었습니다. 최서방, 자네 처가 3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친정엄마 장례도 못 가게 한 게 사람 도리인가? 라는 말들이 환자의 귀에 들어가도록 쏟아졌습니다. 방 밖에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비난 섞인 증언들을 들으며 강씨 시어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고을 원님의 정갈까지 도착해 며느리를 귀히 여기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자 남편 최서방도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야윈 얼굴과 거친 손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이제 어머니는 내가 모실 테니 당신은 제발 좀 쉬시오. 남편의 뒤늦은 참회에 복순이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30년 묵은 체증이 조금씩 내려가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강씨 시어머니의 방에서 아이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놀라 달려간 식구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복순이를 찾아맙니다. 방으로 들어온 복순이의 손을 떨리는 손으로 잡은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진 늙고 지친 한 노파의 모습이었습니다. 강 씨는 복순아, 내가 잘못했다. 다른 처자를 며느리 삼고 싶어 널 미워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겠냐며 오열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복순이는 자신에게 절까지 하려는 시어머니를 말리며 함께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진작 속마음을 여쭙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복순이의 대인배 같은 모습에 강 씨는 더욱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30년의 원망과 한이 두 여인의 눈물 속에서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버들골의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들이 떴고 집안을 짓누르던 어두운 기운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복순이가 매일 새벽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빌었던 기도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되 시어머니를 해치지는 마소서 라는 그녀의 진심 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화해를 하고 난 뒤 시어머니의 병세가 조금 호전되어 2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 2년 동안 강 씨는 복순이를 복덩이라 부르며 지극히 아꼈고 복순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따뜻한 고맙다는 말을 들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시어머니가 핏줄까지 의심했던 큰아들 만복이는 장성하여 나라의 과거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관복을 입고 돌아온 손자를 보며 강 씨는 이게 다 네 어미 덕분이다 라며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 복순이의 손을 꼭 잡고 나는 참 복도 없는 년이다. 이런 좋은 며느리를 두고 평생 몰라봤으니 라는 유언을 남기며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지킨 복순이의 효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복순이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난날의 과오를 씻으려는 듯 아내를 귀한 귀부인처럼 대접했고, 관직에 나간 아들은 어머니께 최고급 비단옷을 지어 올렸습니다. 복순이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예전처럼 마을 어귀 느티나무를 찾았습니다. 봄바람에 실려온 복숭아꽃 향기를 맡으며 느티나무를 향해 감사 인사를 전하자 마치 나무가 대답이라도 하듯 잎사귀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하늘은 복순이의 모든 눈물과 인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원망보다는 용서를 선택한 그녀에게 하늘은 복수가 아닌 진정한 화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원한을 갚는 것보다 더 통쾌한 것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돌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복순이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참된 인내와 용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복순이의 기막히고 통쾌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하면서도 시원해지지 않으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수많은 복순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에도 언젠가 반드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